안녕하십니까? 네. 1회차보다 조금 어렵죠? 1회차 거하고 이렇게 섞어 놓으면 대충 우리 실전 난이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회차도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나오면 내가 어디가 취약한지 확인을 꼭 하셔서 복습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4주차까지 쌓이면 본인이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가 보여요. 여러분 이제 요약집 같은 데 체크가 돼요. 그거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1번은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이제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되죠. 우리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을 얘기할 때 그 법이라는 게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죠. 두 번째로 강행 규정이 효력 규정이 있고 단속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플러스 효력이 없는 거 무효. 효력 규정이죠. 단속 규정은 유효고요. 다만 처벌된다 그랬어요. 임의 규정도 유효입니다. 결국 이 1번 문제는 단속 규정하고 임의 규정을 솎아내라 이런 뜻이죠. 그죠? 결국 1번은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을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력 규정이 뭐가 있는지를 다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고요. 임의 규정하고 단속 규정 몇 개 외우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 임의 규정이 뭐가 있었죠?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 그죠? 임의 규정이죠.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은 미등기 전매 규정하고요. 전매 금지.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금지. 최근에 나온 게 뭐가 있었죠? 예? 중개사의 자기거래 금지. 예? 자기거래 금지. 거기 뭐가 있어요? 직접거래, 디귿. 직접거래 금지. 이게 단속 규정이었죠.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단속 규정 3개는 꼭 외우자 그랬어요, 제가.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 규정. 3가지 단속 규정이다. 결국 니은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약정과 디귿 직접거래 행위. 니은은 임의 규정 위반 유효. 디귿은 강행 규정 중에서 단속 규정 위반 유효.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남은 건 2개죠. 기억하고 리을. 기억은 강행 규정 중에 효력 규정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었죠. 그 수수료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약정. 무효는 무효인데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무효죠. 초과 부분 무효 기억하시면 되죠. 리얼은 이거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변호사하고 체결하는 거예요. 이때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유효,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의 질서기로 무효죠. 근데 이 리얼은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을 도와주고 승소하면 돈 받기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호사법이라는 강행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리얼은 변호사법 위반, 강행 규정 위반, 무효 이렇게 됩니다. 답은 3번. 기억 리얼 2개. 2번 반사회적 행위에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다 알죠 이제. 먼저 동그라미 1번은 반사의 질서 행위 아닌 것들 쭉 외우고 있는 거 있죠? 그 중에 하나죠. 반사의 질서 행위 아닌 것들 다시 한번 강제피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따위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대금을 줄여서 기재하는 약정, 주지임명, 비자금 소극적 임치, 부정행위 용서대가로 부동산을 부인에게 이전하되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제한이 붙은 약정, 무허가 건물 임대차, 민사건 성공보수,
부척관계를 종료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기로 하는 약정. 그리고 요거 해외 파견 소요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되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그 해외 파견 소요경비 반환 채무를 면제하는 약정.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 아닌 것 구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아닌 것들을 쫙 눈에 익혀두면 1번 같은 거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자,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한 행위. 절대적 무효고 확정적 무효라 그랬죠. 이 절대적 무효, 확정적 무효는 139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놨죠. 그거 2번이죠.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자, 3번 반사회 질서 행위 중에서 동기불법이 있죠. 법률 행위하는 이유에 불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죠. 단 그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 이때는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3번이죠. 표시됐다, 반사회 질서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되죠. 4번은 어떤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 다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불공정행위, 현저한 불균형 여부 행위 당시, 대리행위, 하자 행위 당시 다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5번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걸 대가로 증언 대가로 돈을 주는 거 요거 크게 일단 둘로 나누죠. 그냥 진술, 허위 진술 말고 진짜 진정한 진술. 요때는 그 대가가 사회통념상 용인하는 한도를 초과하면 무효, 초과하지 않으면 유효 이렇게 되죠. 반면에 여기처럼 허위 진술은 단돈 1원을 주더라도 무효죠. 즉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묻지 않고 무효가 됩니다. 5번이 틀렸죠. 허위 진술 대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줄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묻지 않고 반사회 질서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5번 X. 자, 3번은 이제 불공정한 행위는 3주 차이도 봤죠. 불공정한 행위에서 잘 나오는 게 이제 요건이죠.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로 판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 자, 여기서는 4가지 지문이 나오죠. 공박은 정신적, 심적 원인을 포함한다. 무경험은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공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충분하다. 하나만 갖추면 충분하다. 대리행위에서의 불공정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공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이렇게 되죠. 공본, 경무대. 세 번째 요건이 폭리자의 폭리 의사죠. 피해자가 공박, 경솔, 무경험하다는 걸 알면서 그걸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죠. 세 가지 요건. 이 요건을 다 누가 증명해요? 무효주장자, 피해자가 증명해라. 자, 무효주장과 증명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지문이 어떻게 나와요?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됐다 해서 공박 따위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여기 이제 요건에서 아주 지문이 잘 나오고요. 두 번째가 적용 범위. 증여,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 경매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 부재소 합의 여기는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무효행위, 전환은 적용된다. 그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오죠. 기억. 경매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 X죠. 니은. 공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포함한다니까. 니은도 틀렸죠. 답은 1번이죠. 더 볼 것도 없죠. 이렇게. 띠긋. 공박은 본인 기준 해라. 리얼. 폭리자가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 이걸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미음.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기억, 니은.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는 요건과 적용 범위 두 덩어리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4번 비진이 표시. 거짓 사직서 제출이나 거짓 증여와 같이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 이게 비진이 표시죠.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죠. 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요.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을 못한다?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니까 반대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추정된다 그랬죠. 그 말은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무효 주장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선의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족하고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덕자는 선악불문하고 못된다. 네 가지가 딱 떠올라야 되죠. 지금. 그리고 비진이 표시에서 제일 중요하고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진의의 뜻. 자, 1번, 2번 묶어서 비진이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란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번 X. 2번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죠. 2번도 X. 1번 X, 2번 X. 묶어 하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그래서 4번 강박을 당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게 본심이라 하더라도 일단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 의사를 표시한 이상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4번도 X. 그래서 3번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진 않았지만 당시상에서 최선이라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역시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3번이 답. 그죠? 하나가 더 있죠? 3번과 연결되는 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 이때 을 명의인에게는 채무부담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채무부담 의사가 있다. 따라서 을의 대출 약정은 비진이 표시가 아니고 명의인 을이 주 채무자 이렇게 되죠. 진유하는 요 네 가지를 머릿속에 달달달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비진이 표시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비진이 표시는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5번이죠.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 표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립대 교수가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사회가 거짓이라는 것, 비진이라는 걸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또 하나 적용 안 된다. 또 하나 적용되는 거 대리권 남용에 적용되죠. 여기에 적용되죠. 즉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본인의 이익을 도외시 하고 자기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배임적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에도 첫째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 행위로서 본인에게 유효. 단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무효.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 하죠. 대리권 남용에 비진이 표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 적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5번 공법행위 적용 안 된다는 거 하고요. 반면에 대리권 남용에는 유추 적용된다. 그런 것들을 비즈니스 기억하시면 됩니다. 옳은 거 3번.